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 발차기 5탄 내려찍기, 안에서 밖으로 찍기, 밖에서 안으로 찍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찍기 같은 경우에 제가 유연성이 좋아서 내려찍기를 원래 잘 차야 되는데 순발력이 느리다 보니까 실제 겨루할 때 직발 내려찍기는 거의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내려찍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발차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발차기 준비 자세 그대로 잡고 제가 항상 앞에 있는 걸 살짝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내려찍기 차기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저도 다른 돌려차기나 찰 때는 예비 동작 없이 그냥 잘 틀어지는데 내려찍기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좀 발의 탄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도 해서 좀 예비 동작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제가 말로는 예비 동작 없이 해라 하는데 내가 막상 몸으로 보일 때는 예비 동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찍기. 내려찍기는 그대로 팔 올려서 내려 찍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뻗어 올리기 할 때는 들어서 다시 뒤로 왔는데 실제 내려찍기 같은 경우는 들어서 앞으로 길게 찍어줍니다. 발 모양은 이게 발이라면 올라갈 때는 발등을 당긴 상태로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높게 올려준 상태에서 발바닥을 딱 펴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 찍어줍니다. 또는 그대로 내려 찍는다기보다는 약간 앞으로 찍어준다는 생각으로 찍어주시면 되세요. 내려찍기는 뒤꿈치로 찍는 게 아니냐, 뒤꿈치를 찍어야 더 아프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뒤꿈치로 찍어줘야 더 아픈 게 맞아요. 그런데 뒤꿈치로 찍게 되면 때릴 수 있는 가격부가 이만큼밖에 안 되죠. 물론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지만 때릴 수 있는 가격부가 너무 짧습니다. 사정거리도 짧고. 예를 들어서 뒤꿈치 얼굴을 딱 찍으려고 했는데 딱 피했다. 이만큼 차이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발등을 쭉 당겨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발등을 딱 펴서 내려 찍어줍니다. 그럼 가격 부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나 길어졌죠. 이만큼 더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뒤꿈치로 얼굴 찍으려고 했는데 딱 피했다고 해도 발바닥을 펴서 때리면 이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발바닥 쪽으로 때려도 충분히 데미지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뒤꿈치를 찍는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찍었을 때 얼굴 이렇게 뭐 탁 맞고 가버리면 상관없는데 어깨에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 무릎 관절에 부상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뒤꿈치를 찍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펴서 찍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찍기는 올라갈 때 차는 발차기가 아니고 내려올 때 차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강하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내가 때리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려찍기 찰 때 보면 땅에 놓을 때 소리가 쿵쿵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절대 땅에 놓을 때 소리 안 나게 가볍게 놔야 됩니다. 찍을 땐 힘있게 강하게 팡 찍고 땅에 놓을 때는 발레리나가 걷듯이 사뿐 살짝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쿵 내려놓게 되면 무릎 관절에도 안 좋지만 체중이 내려가면서 다음 동작이 빠르게 나올 수 없으니까 찍을 땐 강하게, 땅에 놓을 때는 가볍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올려서 강하게 내려 찍습니다. 자, 내려 찍습니다.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상체를 약간 숙였다가 찍으면서 상체를 탄력적으로 뒤로 제껴주면 좀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내려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내려 찍습니다. 땅에 놓을 때는 살짝 힘있게 찍고 땅에 놓을 때는 살짝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숙달이 되면 좀 앞으로 길게 나가면서 겨루기식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찰 수도 있고, 실제 겨루기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는 거의 안 찹니다. 무릎을 접어서 앞차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무릎 접어 올려서
찍을 때는 쭉 내려 찍는 식으로 차거든요. 동작 일단 더 작아지고, 좀 더 스피드도 생기고, 좀 힘 빼고 가볍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접어서 찍는 식으로. 먼저 무릎 쭉 펴서 들어 올려서 찍는 게 습관이 된다면, 그 이후에 무릎 접어서 차는 것도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겨루기할 때 더 잘 맞고, 또 상대가 가까이 붙었을 때, 상대가, 자, 우리 사모님 잠깐만 와주세요. 자, 자세히 하세요. 이 정도 거리가 되면 그냥 들어서 내려 찍으면 되는데, 좀 가까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붙었을 때, 그대로 반짝 올리면 걸려서 안 올라가겠죠? 무릎을 접어서 끌어올려서 내려 찍는. 발차기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무릎 접어 찍으면 어떤 식으로 차냐? 무릎 접어서 팡!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뒤에 있는 발이 앞에 있는 발에 무릎을 스쳐서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내려찍기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 뭐 쇄골을 찍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정수를 위해서 내려찍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난쟁이가 싸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내려찍기는 이렇게 차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이 와서 앞으로 최대한 상대편이 겨루기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피하더라도 쫓아가서 때릴 수 있도록 길게 찍어주세요. 뭐 도장에서 막 사번님이 구렁 넣을 때 뭐 하나, 둘 막 너무 빨리 차니까 하기 힘든데 사실은 좀 구렁도 준비자가 됐을 때 구렁 넣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찍기 뭐 구렁 넣는다고 했을 때 자, 내려찍기 하나, 아이야! 빠르게 다시 원위치가 왔을 때 다시 둘 구렁을 넣어줘야 다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도장 사번인들 보면 뭐 하나, 둘 막 이렇게 하면은 내려찍기 제대로 차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짧게 차지 마시고 길게 찍고 빠르게 원위치 돌아오는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에서 밖으로 찍기, 밖에서 안으로 찍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사부님이 옆에 섰을 때처럼 가까이 상대가 붙었을 때 직선을 올리면 걸리기 때문에 부채꼴 반원을 그려서 안에서 밖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크게 돌려서 정면에 왔을 때 내려 찍거나 그대로 옆으로 돌리거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정면에 왔을 때 내려 찍거나 또는 뭐 대각선으로 찰 수도 있고 이 복숭아뼈 부위로 그냥 안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두 가지 형태 연습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안에서 밖으로 찍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안에서 밖으로 정면에서 찍습니다. 또는 그대로 옆으로 그냥 이 옆면을 복숭아뼈 부위로 옆면을 그냥 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밖에서 안으로도 마찬가지 들어서 정면에서 내려 찍는다.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안쪽으로 복숭아뼈로 돌릴 수도 있겠죠. 반대발도 마찬가지. 안에서 밖으로 찍거나 풀거나 밖에서 안으로 찍거나 한번 잠깐만 밑으로 잡는 거 같아요. 이 안에서 밖으로나 밖에서 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겨루기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 내려찍기 차기 힘드니까 안에서 밖으로 돌리거나 밖에서 안으로 찍는 경우에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에서 밖으로는 잘 못 때렸던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이제 원거리에서 순발력이 느리니까 원거리에서 차는 걸 잘 못 때리다 보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서 거리를 좁혀놓고 약간 사각지대에서 이런 식으로 뛰어 들어와서 발을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때렸었거든요. 의외로 잘 맞았었는데 제가 하는 방식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쳤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좁게 와서 찍을 수도 있고, 어느 때 와서 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치기 연습하는 경우에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길게 먼저 무릎 쫙 펴고 찍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 찍고 땅에 놓을 때 살살 놓습니다. 자, 무릎 접어서 찍어도 살살 땅에 놓을 때 살살, 찍을 때는 힘있게 무릎 접어서 찍고 살살 놓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연습도 그대로 들어서 찍는 형태가 있고 올린 형태가 있다고 했죠. 원거리에서 밖에서 안으로 찍어 들어가거나 안에서 밖으로 찍는 거는 오히려 동작이 직선으로 내어치기 찍는 것보다 더 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상대가 가까이 붙어서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와서 찍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가능한 발차기인데 최대한 붙은 상태에서 사람 얼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오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찍기, 안에서 밖으로 찍기. 근데 옆으로 돌리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려차기에 비해서는 좀 짧게 설명했는데 사실 돌려차기가 가장 중요한 발차기고 실제 뭐 대련이 됐든 태권도 교류가 됐든 가장 많이 쓰이는 발차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설명했고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는 이제 계속 돌려차기만 차다가 변칙적으로 한 번씩 팡 찍어주는 발차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에 딱 붙었을 때 빠르게 밖에서 안으로 찍을 수도 있고, 네, 내려찍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배웠던 무릎 올리기, 앞보드 올리기 이제 내려찍기 배웠으니까 연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차기, 몸통, 얼굴, 돌려차기, 몸통, 얼굴, 그리고 내려찍기, 무릎 접어서 내려찍기, 안에서 밖으로 찍기, 밖에서 안으로 찍기, 9가지. 이 9가지, 지금까지 배운 9가지 발차기를 하루에 최소 10번씩, 10번 이상 연습해 주셔야 습관이 됩니다. 전에 올렸던 준비 운동 영상, 그리고 다리 찢기 연습해 주시고, 기본 발차기 연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옆차기, 그리고 좀 응용해서 밀어차기, 그리고 뭐 카트발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차기하고 회축까지 하면 기본 발차기가 다 끝납니다. 조금 더 여건이 되면 빠른 발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까지 제가 말씀드린 발차기 연습하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